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투입니다. 오늘은 GS 홈쇼핑과 GS 리테일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리뷰 그리고 양사의 합병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에 있었던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회사 측에서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유통업종 담당하시는 이진엽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기업 모두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관련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먼저 GS 리테일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GS 리테일 1분기 실적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1분기 실적이 컨센이 한 41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분기 같은 경우에 380억 정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 추정치에는 근접했던 실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실적이 컨센 대비해서 좀 하회했던, 그리고 제 추정치 대비해서 좀 하회했던 이유가 이 기타 사업부의 적자가 좀 많이 커졌던 것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및 공통 부분이 한 220억 정도 적자가 났었는데 한 50억 정도 확대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디지털 사업부를 조금 되게 푸시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GS 홈이랑 합병하는 이유도 이커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프로모션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투자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사업부에서 한 50억 정도 적자가 확대되었던 것이 이번 실적에 조금 부진했던 이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GS 홈쇼핑과 합병한 이후에도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얘들의 방식이다 보니까 디지털 사업부의 적자는 계속 조금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실적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부담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GS 홈쇼핑은 어떤가요? 네,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GP 마진이 사실 작년에 실적이 되게 좋았던 이유도 GP 마진이 좀 개선되면서, GP 마진이 개선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무형 상품, 유형 상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무형 상품이라고 하면 여행이라든지 렌탈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커요. 한 번 팔 때마다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익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 무형 상품인 거고, 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이런 상품들을 유형 상품이라고 하는데 걔들은 GP 마진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GP 마진이 이런 여행 상품 같은 걸 팔 수 없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유형 상품으로 바꾸는 작업이 작년부터 진행이 됐던 거고, 이번 분기에도 한 20bp, 그러니까 0.2%포인트 정도 GP 마진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취급고 성장률이 작년 하반기에 10%대 수준이었는데 이게 3%로 둔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외부 활동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TV를 많이 보지 않는다라는 측면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씩 둔화되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는 GP 마진이 작년부터 유형 상품 중심으로 좀 판매를 하다 보니까 GP 마진이 좋아졌던 게,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더 좋아질 수 있는 룸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양사 간의 합병 시너지는 과연 어떠할까요? 4월 28일 간담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양사가 합병을 지난 11월에 발표를 하고 지난 28일 날 합병 시너지를 어떻게 내겠다라는 조금 전략 간담회를 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사가 아무래도 고객층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고객을 통합시키면서 조금 더 그들을 BIP화 시키는, 그래도 충성 고객화 시키는 방식을 하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와 GS 리테일이 대응하는 상품 카테고리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잘 섞어서, 그리고 같이 공동 소싱을 하면서 바잉 파워를 키우는 방식, 그러면서 원가율이 좋아지는 상품 통합 방식을 좀 쓰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양사가 가지고 있는 물류 자원들, 그리고 IT 자원들을 통합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를 통해서 결국 시너지를 어디서 창출할 거냐라는 측면을 보면 결국 디지털
이커머스라고 얘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커머스 부분에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GS 리테일의 소비자와 GS 홈쇼핑의 소비자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층도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연간 13억 건의 미식별 건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13억 건의 건수들, 이 고객들은 누가 이런 거래를 창출하는지 모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식별해서 우리 고객층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충성 고객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하나가 고객 통합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통합은 상품 소스 통합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그리고 GS 리테일이 파는 상품과 아무래도 GS 홈쇼핑이 파는 상품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MD 능력을 같이 크로스셀링 해서 뭐 홈쇼핑 파는 상품들을 일반 오프라인 사업자들한테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상품들을 TV 홈쇼핑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 그리고 핵심 상품들을 공동 소싱해서 만든다라는 측면, PB들을 공동 소싱해서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바잉을 많이 하면서 바잉 파워를 키워나가겠다, 원가를 개선시키겠다라는 방식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프라 통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얘들이 가지고 있는 물류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물류 네트워크들을 통합해서 되게 다양한 배송 옵션들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담 배송부터 새벽 배송,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픽업하는 방식, 그리고 마이크로 풀피먼트, 그러니까 퀵커머스까지 이렇게 지금 즉시 배송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물류의 핵심은 얘들은 15,000개의 편의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20개의 슈퍼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오프라인 거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얘들의 강점이다라고 자기들이 밝히고 있고요. 이러한 시너지를 결국 창출하는 방식은 결국 이커머스일 겁니다. 그래서 양사 같은 경우에는 푸드, 그러니까 그로서리를 좀 강화하고 브랜드 커머스들을 조금 강화하면서 그리고 카테고리 버티컬 여러 카테고리들을 조금 펼쳐서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을 좀 제공하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회사에서는 한 5조 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대부분 보시다시피 디지털 커머스, 이커머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투자는 5년간 1조 정도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디지털 커머스에 2,700억, 인프라에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신규 사업에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 평가를 조금 담아보면, 사실 홈쇼핑 같은 경우 양사가 결국 하겠다라는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홈쇼핑이 이커머스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GS 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특장점이 없어요. 홈쇼핑 상품들을 조금 연계해서 판매하는 거가 조금 특장점이다라고 하면 특장점일 텐데 그 이상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랑 슈퍼 같은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마트나 롯데 같은 신세계그룹이나 롯데그룹 같은 이렇게 상위 얘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더 잘 나가는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가 그들보다 점포수가 많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도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컨빅션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들이 하고자 하는 이커머스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뭔가 특징적인, 뭐 쿠팡이라고 하면 로켓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쓱이라고 하면 이마트몰의 쓱배송이라든지 아니면 그로서리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특장점을 가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들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얘들은 편의점 1위, 2위 사업자, 상위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들이 15,000개가 이미 마이크로 창고로 쓰일 수 있는 점포들이 이미 깔려 있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타겟하는 소비층이 결국 1인 가구, 2인 가구이기 때문에 되게 퀵커머스, 그러니까 배민의 비마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퀵커머스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퀵커머스를 결국 키워나가야지만 그런 차별점을 만들어야지만 얘들이 하겠다라는 이커머스가 결국 성장을 할 수 있고 분명히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회사도 알고 있어요. 회사도
자기들도 키커머스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키커머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먼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과거 CJ ENM과 CJ 옵쇼핑의 합병 사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너지에 대해서 합병에 대해서 조금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얘들이 과연 잘할까? 근데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얘들이 과연 잘할까? 인 것 같은데, 주식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에는 GS 리테일이나 GS 홈쇼핑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ENM과 홈쇼핑 사례를 보시면, EN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디어 엔터 사업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배 이상의 고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거죠. 근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유통 사업자, 거기다가 사실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홈쇼핑 사업자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 15배 정도 받았다라고 하면 합병 전 직전에는 한 8배, 9배 정도밖에 못 받는 조금 저밸류에이션을 받던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합병하고 나서 CJ ENM이 출범을 했는데 CJ ENM은 아직도 시장에서 미디어 엔터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과거 CJ ENM, 구 CJ ENM이 받았던 밸류에이션에 거의 육박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주는 함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저평가 받고 있는 회사의 실적을 끌고 오면서 밸류에이션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는 건데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합병 사례도 똑같습니다.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15배에서 20배 정도 받는 고밸류에이션 사업입니다. 반면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7배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합병한 합병법인에 대해서 시장에서 뭐라고 판단할 거냐라고 하면 결국 저는 편의점 사업주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GS 리테일도 현재 GS 리테일 밑에 편의점과 슈퍼, 호텔, 그다음에 기타 개발 사업, 기타 사업들, 랄라블라 같은 기타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GS 홈쇼핑이 거기에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합병 GS 리테일은 편의점 사업자로 인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실적을 끌고 와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룸이 되게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단순 계산했을 때 합병 법인의 PER은 한 1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14배, 15배, 20배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방이 좀 열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합병 이후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1분기 실적 리뷰와 함께 양사합병 시너지 그리고 주가 측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통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업이니만큼 관련 산업과 또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유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